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3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해 주시는 분들 254분이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서울 경마의 승부 경주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8경주와 10경주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처고 A급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A급은 8경주, 10경주고 2경주, 3경주, 6경주, 11경주도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여러분들 이게 역시 루키 A급 편성입니다. 루키 1 경주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1등급 상금이, 그러니까 1위 상금이 현재 3,300만원. 거의 고가입니다. 상당히 순위 상금이 좀 높은데, 거의 최선은 필연이고, 그러니까 진검승부입니다. 경주마의 능력평가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 마에스트라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생각외로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다는 건 뭐냐면, 저는 당초에 이 마에스트라는 마필의 능력을 초반보다는 중반의 뒷심에서 오히려 이 마필은 좀 더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거리가 주어지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 마필을 제가 체킹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스타트도 좋네요. S1F 타임이 13초 4였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서 전개를 그림에 있어서는 일단은 12번 마필은 선행은 어렵습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요. 왜냐하면 내 측의 4번 테이크 뮤직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거의 도주마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출발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전개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4번을 일단은 선행을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항상 전개 예측을 했을 때는 어떤 마필이 가장 빠를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를 그리고 과연 이 마필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해보고요. 만약에 못 버틴다 그러면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선입형 마필들 이렇게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은 4번 테이크 뮤직인데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말이 3번 영영삭스입니다. 이 마필도 데뷔 전에 임하는 신의 마필이고요. 초반에 스타트도 좋고 중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2세 마필이긴 합니다만 포인마죠.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3번 영영삭스가 이번 경주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일단은 충마로서의 메리트를 꼽아본다면 이제 3번, 4번, 12번인데 문세영 기수가 계승한 12번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죠. 그러나 전개로 놓고 봤을 때는 내 측의 3번, 4번이 만만치 않게 빠르다. 3번 마필이 못지않게 뒷심의 완성도도 있고요. 테이크 뮤직도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테이크 뮤직은 루키 1 경주에 추천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딱 3전째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3전 미만이 돼야지만이 출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마필은 만약에 오늘 입상에 실패하고 승급을 못한다. 그러면은 루키 1 경주에 추천을 못합니다. 루키 2 경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5등급 경주에, 그러니까 5등급 상금을 바라볼 수 있는 루키 2 경주, 6등급 경주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4번 마필도 강공은 필연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번 영영삭스냐, 외곽에는 문세영 기수가 계승한 12번 마에스트라냐,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을 전개로 놓고 봤을 때 3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만큼 1000m 레이스의 최외곽 게이트에서는 빠르게 앞선 공략이 어려우면은 외곽을 돌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거리 손실은 상당히 큰 데미지로 남습니다.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12번 마필이 능력이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전개에서 불리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3번과 4번을 주목할 수 있겠고, 여기에 필이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번 컴플리트 엔진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솔직히 나오는 마필 중에 기본적인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던 마필은 바로 이 10번입니다.
그러니까는 향후의 발전 기대치라든가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이 10번 마필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난 점이 그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 일단은 주목할 마필들은 3번, 4번, 10번, 12번인데 역시 전개로 놓고 본다면 내 측에는 3번 영영삭스, 여기에 4번 테이크 뮤직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루키 원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4번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강공은 필연이고 만약에 이 마필 여기서 우승을 한다? 우승 상금이 4등급 상금입니다. 3,300만 원. 이 마필 가격을 단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저는 충마 선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3번, 4번 중에 고민을 해보겠고 현장에서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마필은 3번, 4번. 3번, 4번. 여기에 12번 마에스트라. 특히 10번 컴플리트 렌즈는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마필 능력을 가장 세게 봅니다. 10번 마필. 3번, 4번, 10번, 12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 이거는 제가 복귀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정말 예상을 잡으면서도 정말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냐면 바로 이번 경주 끝나고 나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아마도 다음 경주에는 인기 마필로 둔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지만은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상태, 그러니까 편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12번.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최강 현마입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요. 1억 4천만 원. 경매가가 1억 4천만 원짜리 마필이고 정말 좋네요. 이게 주행 심사를 치렀을 때 예전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은 기승기수들은 압니다. 마필을 딱 타면은 이 마필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되고, 물론 마방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대상경주급이다. 그냥 뭐 일반 경주에서 놀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대상경주급이다. 아니면은 잘해야 3등급까지 가는 마필이다. 이거를 마방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최강연마 같은 경우에는 문세영 기수가 주행 심사를 딱 타는 걸 지켜보니까 이런 거죠. 뭐 내측 최적의 전개 힘한 배를 했다가 종반에 그냥 잡고 들어오는 이런 걸음이 아니라 상대 마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내가 할 길 간다. 외곽을 돌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몸만 풀듯이 들어오는데 와, 이 걸음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주행 심사 때 걸음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기승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능력 마필이고 이번 경주 또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12번 마필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단 신마 경주의 가장 큰 변수는 모래, 주행, 그러니까는 기대문 앞벽, 전개, 외곽 게이트. 이게 바로 신마 경주의 가장 큰 벽입니다. 월이죠. 자, 이 12번 최강연마 같은 경우가 능력은 압도적이고 저는 이 마필을 인정을 합니다. 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외곽 게이트에 주행심사 때 이 마필이 첫 번째 진입 분량을 하고 뛰었고요. 뛰었는데 S1F 타임이 16초대. 거의 뭐 아주 큰 늑발이었죠. 직전에도 어찌됐든 간에 S1F 타임이 14초 7입니다. 거의 뭐 꼴찌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외곽 게이트는 좀 변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 경기도 승부로 임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아니라 바로 3번 클라우드 9입니다. 왜 저 마필로 말할까, 거론을 할까라고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지겠지만 클라우드 9 데뷔전 때 인기순위 꼴찌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9 어떻게 뛰었나를 한번 보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흥미롭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데뷔전이었고 인기순위 꼴찌였습니다. 주행심사 때도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그냥 가능성만 보였던 걸음이었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 주행심사를 볼 때 그냥 출발을 그냥 스킵하는 게 아니라 출발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돌 피해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곱게 출발을 했느냐.
8번 게이트입니다. 클라우드9 기립을 합니다. 출발 전에 보셨죠? 마필이 약간의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립하고 뭐 게이트 안에서 요동치고, 그래서 이 마필이 출발이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흥분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초반에 그렇게 뭐 빠른 마필이 있는데 아주 느린 마필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행 심사 때 이 마필의 SRF 타임이 14초 3이었고요.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죠. 그냥 밀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출발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아니다. 약간의 흥분 기미가 있었다라는 점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뭐 이때부터는 이미 승부 끝났습니다. 1000m의 외곽 후밍 전개, 이거는 역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채찍도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걸음을 보셔야 될 게 거의 꼴찌로 이마필에 4코너를 돌았는데 중간에 추진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밀고만 오는데 이 탄력감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잡고 들어오죠. 끝날 때쯤에 여러 개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기본 능력 있게 밀리는 마필은 아니다. 게다가 출발 과정이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이번 경주는 게이트 2점이 주어진 3번 게이트 이미 실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지원 F타임이 13초 1이었습니다. 이 타임이라면 분명히 뒷심의 경쟁력은 있고요. 그러니까는 출발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고, 게다가 거리는 12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의 스타트 능력과 게다가 데뷔전에서의 그런 변수, 출발 전의 그런 변수, 무리했던 외곽 전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퍼지지 않고 종반까지 추진 없이 탄력을 유지했다는 점, 이 점에서 이 편성이 외곽의 데뷔전에 임하는 최강 연마가 강력하게 팔릴 정도의 편성이라면 아주 그다지 강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또한 레이스 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이 기습적으로 나선다라면 이거는 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체크하실 마필이 바로 이 3번입니다. 클라우드9. 이 마필을 주목을 하면서 저는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일정부분 압축이 되고요. 이게 뭐 6번 머니 장군 인정할 수 있죠. 6번 마필, 외곽의 9번 위너형도 가능권이고, 이게 뭐 당연하게 12번 최강영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의 고민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축을 놓고 복병 마필인 3번을 안고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과감하게, 정말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경주 뛰고 나면 분명히 3번 마필은 다음 경주에 팔립니다. 분명히 많이 팔리고요. 자, 이런 마필들은 꾸준하게 쫓아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타이밍으로 봅니다. 내측 게이트 2점도 있고요. 일단은 3번 클라우드9이 이번 경주는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마필, 오늘쯤이 된 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마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주목할 마필이 3번 클라우드9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였고요. 제가 전반에 이거는 좀 무리한 운영이 아니라 붙어볼 만한 레이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경주를 연이어서 오늘 두 번째 승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경주 이어서 3경주 역시 두 번째 승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레이스 흐름 이번 경주는 빠르지가 않습니다. 주요 인기 마필들, 이제 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3번 바람의 검, 선입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때는 13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고, 그래서 이제 13초 5를 끊었는데 그렇게 뭐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그나마 MB전사가 가장 객관적인 순발력은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은 뒷심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15초대, 16초대, 14초대 후반이면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기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금일 경매에서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타임이면은 걸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고 이렇게 보여드린 바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안 보더라도 뻔합니다. 기록이 거짓말을 못하죠. 이게 뒷심은 거의 서서 들어온 걸음이고 여기 이제 또 인기로 모으는 맛빌이 나우누리인데 나우누리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는 맛빌 거의 선입 추입형 맛빌이죠.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8번 한평파이터 이 맛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걸음은 좋았습니다. 주인사 때. 그러나 역시 이때도 초반에 약간의 조금은 늦발기미. 물론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이 좀 느린 맛빌은 아닌데 공백기도 좀 있고 그 점이 좀 변수로 볼 수 있는 맛빌이 8번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선이 약하다. 앞선에서 분명히 뭔가가 일이 벌어진다. 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고요. 그러면 주목할 맛빌이 있습니다. 바로 1번 스피어골드입니다.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맛빌이고요. 맛빌 가격을 좀 뽑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맛빌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지난 12월 달이었죠. 이때 주행심사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맛빌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래도 데뷔전 이후 이제 2전째 만에 이 맛빌의 인기를 모았었죠. 그러나 계속 부진했습니다. 뭔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공백기를 거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맛빌이 이제 30주 만에 나오는데 예전 대비 순발력은 그대로 좋았던 모습이고요. 뒷심의 경쟁력이 예전 대비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확연하게. 추진이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죠. 이 맛빌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어 골드. 승부 의지를 보인다면 가장 빠른 이번에 저는 선행까지도 보고 있고요. 이 편성에서는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맛빌입니다. 이제 36차 5번 맛빌이죠. 2억 기수와 계승하고 있고요. 경주와 주행심사 마지막 6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냥 붙잡고 여유 있게 나옵니다. 뭐 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순발력 스피드는 검증이 됐다. 라는 점을 보여준 바 있고요. 아주 뭐 수월하게 진행을 합니다. 종반에 이제 얼마 정도의 강도 높게 추진을 가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추진이 거의 없죠. 그냥 밀고만 옵니다. 4위로는 7번 쌍옥루입니다. 9월 경주로 입장 중 기수 낙마로 제외된 말로 국산 3살짜리 이 은혜서버라는 맛빌이 오늘 1호 경마에 나오는데 이 맛빌은 좀 상위 등급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맛빌이고요. 순위가 약간 좀 밀리긴 하는데 추진이 없죠. 아예 없습니다. 6번 최강게임입니다. 국산 3등급의 4살짜리 수말 5월 경주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이 수준의 걸음이 추진 단 한 대도 없이 3호랑 타임이 38초대, 지원F 타임이 13초대 중반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맛빌이 선행을 받고 실전에서 최선의 추진을 가한다라면 얘기가 좀 틀려지죠. 자, 물론 이제 공백기의 훈련 강도가 조금은 약한 게 요즘이 저로서는 조금은 아쉽긴 한데 편성이 일단은 강하지가 않고요. 게다가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점. 고가의 맛빌이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때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낄 수는 없겠고 분명한 거는 예전 대비해서 3월달, 2월달 대비해서는 분명히 뒷심이 정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선행을 나서면 버틸 가능성이 높은 맛빌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3경주에 승부의 키를 주고 있는 맛빌은 바로 1번 스피어골드입니다. 이 맛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 제가 승부로 연타로 두 번째 승부 경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 됐고요. 이번 경주는 좀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뭐 이 맛빌도 되고 저 맛빌도 되고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그냥 놓고 때릴 수 있는 맛빌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 드디어 이제 데뷔한 이후에 7번째 경주만의 기회를 맞이한 맛빌이 바로 6번 매직주도입니다. 매직주도. 와, 정말 제가 오랜 기간 기다렸고요. 이 맛빌은 뭐 데뷔할 당시부터 걸음이 워낙 좋았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진작에 항구를 했어야 되는 맛빌입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입상의 경험이 없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까지 경주를 치르고 무려 8개월 만에 장기 휴양 후에 복귀전을 치렀던 맛빌. 예전 대비해서는 이 맛빌이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완성도가 상당히 대폭 높아진 모습이고요. 최근에 8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였기 때문에 실전 정력이 좀 아쉬웠고 직전에도 4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1200 양호한주로에 1분 15초 7했다는 기록. 이 기록이라면 이번 경주는 월등하게 뛸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만큼 상대 마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 편성이.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저는 뭐 선행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버팁니다. 선행 나선다라면. 최근에 병력상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7월달 이후에 병력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6번 매직주드는 이번 경주 7번째 경주 만에 첫 번째 입성을 예약을 한 마필입니다. 6번 마필. 자, 이제 관건은 이제 1번, 2번, 5번, 9번이 가능권인데 5번 마이틴이 그나마 좀 빠른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9번 브레시나는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 마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말이 내지는 두 마리입니다. 1번 마스타, 여기에 2번 에페탑, 이 마필입니다. 마스타가 좀 아쉬웠던 게 물론 이제 이 마필은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데뷔전 때는 뭐가 또 아쉬웠냐면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행을 했습니다. 사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거리 손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중반에 이 마필이 지원 F타임이 12초 3인데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날라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좀 인기 마필이죠. 5번 마이팀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추임력으로 월등하게 이겼습니다. 이 마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데뷔전 때 어떻게 치렀냐면 걸음은 정말 좋았는데 출발이 좀 아쉬웠고요. 11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였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외곽 사행을 했죠. 이 거리 손실이 여기서 붙어줘야 되는데 외곽 사행을 함으로써 이 얼마나 거리 손실을 본 겁니까? 이미 뭐 출발부터 승부가 좀 어려웠습니다. 거의 뭐 꼴찌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곡선주로 접어들다 보니까는 급격하게 붙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외곽 최후미 뭐 이거는 뭐 김태희 기수도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냥 뭐 꼴찌로 따라가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제 종반의 탄력이죠. 4코너를 돌 때도 앞선의 마필과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경기는 어차피 승부가 안 되는 여건인데 이 마필이 꼴찌에 있었던 마필인데 종반에 내추로 옵니다. 최근에 내측으로 추입을 하는 마필은 거의 다 걸음이 서버립니다. 거의 땅을 파고요. 웬만하면은 중위권 중반부 아니면은 외곽으로 붙어줘야지만 종반에 걸음이 나오는데 이 마필은 내체에서 걸음이 나와줍니다.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3번 슈어빈 선두에 9번 한강 돌풍 200번까지 도약하고 8번 매직 포카시 3위로 밀어납니다. 3번 슈어빈 선두 꽂히게 났습니다. 여러 개 상당히 많이 남죠. 이 걸음이 지원 F타임이 12초 3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 걸음이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출발이 관건이긴 한데 이 편성이 말씀을 드렸듯이 외곽의 매직주들을 제외한 이외의 선행용 마필들의 강자가 없습니다. 특히 그나마 이제 마이티 N이라는 마필이 좀 빠르긴 한데 이 마필은 직전에 정상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타라는 마필한테 결국에는 중반에 따였습니다. 1마 신차를 졌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2위권은 종반에 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이길 것이다 라는 전개가 그려지고 그러면은 1번 마스타는 필히 주목할 마필이다. 게이트 점과 직전에는 출발과 동시에 사행악벽 최악의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여건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전 적응도 마쳤고요. 신마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데뷔전을 치렀을 때 다양한 변수가 나옵니다. 다만 한번 뛰어본 마필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뛰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마스타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번 에펠탑도 장점이 뭐냐면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입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도 거리가 주어지면 좀 더 능력 발휘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주행심사 때 지원 F타임이 12초 7이었죠. 물론 이때는 이제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 직전에는 나름대로 또 의지를 보이긴 했는데 11번 게이트 그러나 종반의 걸음은 13초 플랫 걸음이 좋았다. 게다가 문세영 기수의 재기승 문세영 기수가 입상을 못하는 마필에 뭐 거의 2번, 3번, 4번, 5번 기승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2번째, 3번째 경주 안에 쇼부가 납니다.
그만큼 되는 마필 쪽에 많이 기승을 하고 그만큼 문세영 기수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죠. 문세영 기수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여러 다른 마필에 기승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초이스한 마필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문세영 기수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좀 간명한 게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2위권에서는 분명히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1번 마스타, 2번 엘페탑이 가장 유력하게 있고 이게 좀 게이트가 좀 아쉽긴 한데 9번 브레시라도 추임력은 나름대로는 좋습니다. 9번 맛빌 여기 이제 뭐 주로가 정말 가볍다면 이제 5번 맛빌이 가능권인데 이거는 뭐 받치기 정도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6번 매직주들을 축으로 해서 저희 드림수는 1번과 2번 여기 뭐 9번 맛빌 정도까지 압축이 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크게 변수가 없겠고 항상 그렇죠. 물론 이제 경마라는 거는 인기 마필에 계속 고민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해봐도 변수가 없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저배당이죠.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저배당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였고요. 역시 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단 중요한 거는 충마 선정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임팩트 있게 주력이냐 아니면은 어설프게 방어 적중이냐 이에 따른 변수는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좀 특장점은 있는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일정 부분 좀 압축이 됩니다. 뭐 5두의 마필 내에서는 벗어나진 않을 것 같네요. 바로 1번 스페셜 스토리, 2번 골드 스파이크, 4번 넘보이런, 8번 블루인디, 9번 킹신바까지 해서 이 5도의 마필 내에서 끝나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마필을 가장 믿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먼저 두 마리입니다. 2번 골드 스파이크와 외곽에 있는 8번 블루인디입니다. 블루인디. 골드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마필이 재검을 받고 나왔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재검을 받고 나왔느냐. 이때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폐출혈이 있었습니다. 폐출혈 1회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재검을 받았고 그러나 또 공교롭게도 복귀전을 치렀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폐출혈의 영향이 그야말로 폐 쪽의 출혈이 아니라 이건 또 비출혈도 같이 이제 폐출혈로 표기가 되는데 크게 영향이 있었던 그런 질병은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완벽한 임팩트 있는 폐출혈은 아니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직전에 그만큼 입상을 통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골드 스파이크. 다만 이제 전개로 꼽았을 때는 골드 스파이크는 좀 따라가는 마필이죠. 선행 전개는 어려움이 있고요. 선입 아니면 초반에 중위권 전개, 종반에 추입 이렇게 전개를 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반면에 외곽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블루인드인데 여러분들 이 블루인드는 이번에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 마필. 한국 경마는 선행 마필, 그 다음에 선임 마필, 그 다음에 추입형 마필 먼저 전개를 그려보고 선행마가 돼 있지 아니면은 안 되면은 선임마 안 되면은 이건 추임마가 날라들어오는 그림 이런 전개를 그려놓은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8번 블루인디가 선행인데 과연 이 마필이 1400m 레이스 선행을 받으면 되겠느냐? 저는 이 블루인디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경주마가 데뷔하기 전에 저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 마필들이 데뷔할 당시의 특장점 게다가 마필의 능력평가 점수를 매겨놓습니다. 선행력은 몇 점이고 추임력은 몇 점이고 그래서 이 마필은 거리가 주어졌을 때 좀 유리하다. 아니면 이 마필은 현재의 완성도에서는 단거리가 좀 유리하다. 또 사행기가 있는지 악병은 있는지 모래를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다 적어놓는데 제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가장 그 능력을 세게 봤던 마필이 블루인드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성적은 5월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계속 부진했었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적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꾸준하게 좌상향이죠.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고요. 게다가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 찬스
31조 마방의 승부가 되는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번 경주가 절호의 찬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인 2번이냐 8번이냐에 따른 고민은 물론 이제 현장에서에 따른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선행주로냐, 지극히 정상적인 주로냐, 아니면은 정말 선행용 마필이 불리한 주로냐 라는 걸 따져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선행용 마필이 이렇게 불리한 주로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주로라고 해도 8번 블루인디가 이제는 1400 정도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됩니다. 왜?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개이점과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8번 블루인디를 일단 인정을 합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은 뭐 1번 스페셜 스토리도 최근에 변화가 뚜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경마라는 게 이유 없는 성적은 없습니다. 인기순위 12 마필이 이때부터 좀 변화를 보였는데 인기순위 8위 마필 마찬가지로 여력이 좋았었죠. 직전에 3등을 했습니다. 인기순위 11위의 마필. 항상 경주마가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때부터 좋았고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어느덧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이제 사이즈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편성이 좀 강했었죠, 직전에. 또는 이 정경주도 편성이 강했습니다. 저희가 괜히 이 편성 강도를 적어놓는 게 아니라 10불, 10불, B. 그러니까는 A가 가장 강하고 B, C, 10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스페셜 스토리는 최근에 어부지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본연의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점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 뭐 럼보이런도 좋죠. 거리 검증은 안 됐지만 이 마필도 승급한다면 약간의 부침은 좀 있긴 했는데 직전에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가능권에 줄 수 있고요. 변수는 바로 이 마필입니다. 킹신바라는 마필. 정말 이 1400의 거리가 이 마필은 정말 적정거리고 김옥성 기수와는 준우승의 호흡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으로 봤을 때는 추입의 여건이 주어졌을 때 앞선이 정말 선인용 마필 허접하고 편성이 약했을 때는 무조건 이 마필은 봐줘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앞선이 일정 부분 선전했을 때는 이 마필은 올라올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김옥성 교수는 약간 좀 변칙적인 운영을 펼치죠. 간혹 무빙을 뜰 때도 있고 아니면 추입형 마필을 때리고 나오면서 초반에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는 좀 감안해야 봐야 되는데 이 마필은 때리고 나와도 붙지를 못합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일단 올라오는 걸음을 기다려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이번 경주 특히 제가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8번 블루인디를 믿고 간다라면은 뭐 9번 킹신바는 일단은 받치기 막건 정도? 그만큼 상대 마필들이 약하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번을 강하게 믿느냐 아니면은 8번 블루인디냐. 저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8번 블루인디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여기 압축이 되죠. 1번 스페이스 스토리, 4번 넘보이런, 여기에 9번 킹신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물론 당연하게 한 방은 8번, 2번. 이 막권 조합이 복승식, 쌍승식, 3복 3쌍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되고요.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이번 경주는 성장세의 2세, 3세의 마필들이 나오는 레이스입니다. 상승세의 마필들이 많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또 4세 마필도 현재 인기를 모으는 과정인데 자, 먼저 이 뒤의 마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 바로 5번 자이언트 인디입니다. 아무래도 5등급 레이스다 보니까는 기존의 4세 마필들보다는 힘이 차고 있는 2세 마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3세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와, 이 자이언트 인디라는 마필이 정말 좋은 게 제가 이 마필은 주행 심사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선행마로 봤습니다. 물론 초반에 스타트 상당히 좋았고요. 스피드도 있었고 뒷심의 경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선행용 마필로 기대치가 있겠다고 봤는데 데뷔전 때 포화주류의 11번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었죠. 그러나 종반에 이 마필이 올라옵니다. 지원F 타임이 12초 2 상당히 빠른 기록입니다. 사망 타임이 36초 대
직전 경주도 7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여의치 않았는데 결국에는 1200m 올라오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번에 거리가 1400m 레이스의 승급전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마필은 특장점인 선행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미 선행력은 고소하고 뒷심의 경쟁력만 놓고 보더라도 5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준 바 있고요. 승급전 1400m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불안 요소는 아니고요. 일단 요 마필을 가장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말이 9번 KM 포스트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변수긴 합니다. KM 포스트. 최근에 이 마필도 종반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미 뭐 5등급에서는 1400에서 1분 27초 4 했다는 기록이라면은 호기록이죠. 그에 따른 능력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다만 최근 이 마필이 어떤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출발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상당히 늦발이었고 7월 달에도 S&F 타임이 15초 4입니다. 거의 뭐 그냥 꼴찌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반에 특유의 추임력을 발휘했는데 이번 경주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 또는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주 9번 마필이 아무래도 인기순위 3위권 내에는 들겠죠. 저는 일단은 불안하다고 봅니다. 출발이 안 되면 이거는 뭐 어떤 기수가 타든 간에 승부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 체중도 좀 많이 빠졌고요. 현장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게다가 병력사항도 마비성 근색 소녀증 9월 말일날 병력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8주 만에 나오고 있는 점, 여러모로 이번 경주 9번 마필의 불안 요소는 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5등급에서 보여준 사이즈에서 앞서 있는 마필들이 두 마리가 있는데 바로 이 8번 금성환이가 그렇습니다. 금성환이도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내측에 있는 1번 머스탱 퍼라는 마필, 이 마필도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인데 역시나 부담 주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세한 차긴 합니다만 갓 올라오는 마필들 뭐 자이언트인디라든가 외곽의 10번 한강돌풍이라든가 7번 슈어인이라든가 이 마필들의 부담량이 거의 53kg대 51kg대 이런 여건이라면은 1번 마필과 8번 마필 특히 늦발하는 9번 마필 다 불안 요소가 있고요. 이 새벽 밴드가 최근에 경쟁력이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은 제가 데뷔할 때부터 계속 노렸던 마필이고 정말 그렇게 노렸는데 결국에는 인기순위 1위 배당 없이 그냥 꽂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번 경주는 이 마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기록이 직전에 너무 늦었습니다. 직전 경기 이 마필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다습주로의 이날 9월 3일 주로는 너무너무 가볍고요. 만약에 새벽 밴드라는 마필이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라면 이때 최소한 1분 28초 때는 끊어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필의 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역시 새벽 밴드라는 마필을 믿고 가기에는 이번에는 상대 마필이 좀 강하다. 그럼 이제 어떤 마필을 봐야 되냐면 3세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7번 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도 뒷심의 경쟁력이 분명히 좋습니다. 성적은 좀 기복 있는 걸음을 보이는 듯 하지만 최근에 지원F 타임이 종반 타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개 남았었고요. 게다가 승급전이 났는데 51점의 부담량 2점. 늘어난 거리가 이 마필은 절대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전에도 여러 개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주목할 마필이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한강돌풍도 분명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이 마필.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종반의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부담 중량, 53.5의 부담 중량.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만은 일단 정해졌죠. 충만은 자이언트 인디라는 마필을 무조건 저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가장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기존에 5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들 머스탱 파워라든가 금성환이라든가 KM 포스트인데 1번과 8번은
부담 중량이 좀 높습니다. 상대 마필과 견줘봤을 때 9번 마필은 최근에 늑발이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꼽아본다면 7번 쇼윈, 10번 한강돌풍, 5번 축에 7번과 10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6경주 5번 축에 7번, 10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안고 한 다음에 이제 1번 머스탱 파워라든가 뭐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9번 KM 포스트, 2뒤의 마필은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복병마 정도로만 처리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5번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7번 쇼윈, 10번 한강돌풍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2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 뭐 이번 경주도 좀 옥석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5뒤의 마필은 일정 부분 압축이 됩니다. 뭐 내측 개수 순서대로 봤을 때는 1번 아마존 킹, 2번 PNS 골드, 3번 챔피언 가문, 4번 두손 드라이브, 여기에 7번 울프 플레이까지 이렇게 5뒤의 마필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인데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7번 울프 플레이입니다. 상당히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물론 이제 직전에 포화주로의 이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기록이라든가 중반의 탄력, 초반의 스타트 모든 게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단 하나 이제 뭐냐면 이 마필의 능력에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골마겸기가 좀 있었죠. 병력 내용에 구절염도 있었고 골마겸기가 있었는데 이 질병 내역은 7월달, 8월달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깨끗합니다. 충분히 휴식도 가졌고요. 자, 이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공백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려 이 마필이 습보를 7바퀴를 돌렸습니다. 이 훈련을 소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마필의 이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는 8월달 이후에 질병 내역이 없고 강도롭게 훈련을 하면서 이번 경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울프 플레이의 능력 발휘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이 되어 있고요. 자, 유력한 상대 마필들 저는 1번 아마존 킹이라는 마필을 그야말로 높게 평가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울프 플레이는 아직은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직전에 데뷔전 때 좀 잘 뛰긴 했는데 그래도 6등급 레이스고요. 반면에 1번 아마존 킹 같은 경우는 이미 5등급의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상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부담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4kg가 늘면서 이 마필이 5위에 그쳤는데 저는 이 편성이 아마존 킹이 물론 이제 늘어난 부담 중량의 여파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한 상대와의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저는 답을 찾겠습니다. 그만큼 1200 건조한 주류에 1분 14초 9했다는 기록이 절대 나쁜 기록이 아니었고요. 게다가 1번 게이트 2점에 먼로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 마필 빠릅니다. 울프 플레이 못지않게 빠르고 이번 경주의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 1번입니다. 게다가 먼로 기수의 게이트 2점 저는 인정할 수 있고요. 좀 어정쩡한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말이 PNS 골드, 여기 이제 3번 챔피언 가문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경마가 기록 싸움은 아닙니다만 기록이라는 거는 경주마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 챔피언 가문이 제가 꾸준하게 최근에 지켜봤는데 기록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강했지 않느냐? 물론 상대도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이 편성은 제가 볼 때는 5등에서 정말 약편성이었고요. 여기서 이 마필이 5등에 그쳤습니다.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챔피언 가문이라는 마필은 가능성은 있는데 이 약편성에서도 못 들어올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마필은 좀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띄워주면서 본연의 타임이 있지만 아주 빠른 마필도 아니고요. 그래서 종반의 추임력이 또 아주 강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런 걸음 가지고서는 입상을 도전하기에는 뭔가가 좀 많이 부족하다. 라는 게 그런 판단이고요. PNS 골드는 3세 암말로 인해서 올해 암말 대상 경주였죠. 루나 스테이스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출전 자체가 좀 무리한 출전이 아니었느냐. 물론 이제 대상 경주 출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금을 벌기 위한 또 명예스럽죠. 마주로서 조교사로서 기수로서 명예스럽긴 한데 상금을 벌기 위한 출전이 있는 반면에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걸음을 늘리기 위한 이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경주 어차피 출전하는 것보다는 대상 경주 출전 자격이 있다라면은 출전을 해서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걸음을 늘리는 그런 방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PNS 골드는 아마도 이때도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죠. 완벽하게 꼴찌였는데 제가 볼 때는 성적을 좀 발했던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잠재력은 있지만은 이 정도 급은 아니었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제 루나 스테이크스 경주에 출전했다고 해가지고 이마피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의 성적이 이마필의 능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NS 골드도 대상 경주 출전의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답은 나왔죠. 중요한 거는 저는 충마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좀 변수인데 과연 1번 아마존킹이냐 7번 울프플레이냐. 울프플레이가 공백기가 좀 있고요.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많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승급전입니다.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또 데뷔전에서 이마필이 모래 한 번 안 맞고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이번에는 내 측의 이 아마존킹이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는 선입 전개를 펼치는 과정에서 이마필의 능력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된다라고 보는데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1번 아마존킹이 가장 유력하다.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PNS 골드, 3번 챔피언 가문. 아마도 3위권 도전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뭐 저는 저배당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 어떻게? 1번 아마존 킹이죠. 여기에 7번 울프 플레이 2대 맛빌 인정을 하고요. 2번, 3번 도전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 8경주입니다. 외산만 4등급 1200m 레이스 스포츠 경영배 명칭부여 경주죠. 대상 경주 아닙니다. 그냥 명칭부여 경주고,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저는 3두의 마필을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번 경주 3두의 마필. 먼저 4번 은혜 서브입니다. 현재 외산마 4등급 레이스는 합니다만 외산마필은 거의 볼 필요가 없습니다. 1, 2번, 3번, 5번, 8번인데 다 안되는 마필들이고요. 자, 은혜 서버라는 마필, 이 마필이 최근에 완벽하게 조시가 났죠. 7월 달에 우승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사무사했는데 직전에 이제 8월 20일 경주 이 마필이 이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돋보이는 걸음이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혜 서버라는 마필이 현재 재검을 받고 나오겠는데 이 마필이 왜 재검을 받고 나왔느냐? 폐출혈입니다. 폐출혈. 자, 이거는 좀 영향이 좀 있죠. 폐출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질병력을 보면은 직전에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이마필이 폐출혈 그것도 통산 2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통산 3회 폐출혈이 발생이 되면 퇴역입니다. 그냥 퇴역이고요. 그래서 2개월의 출전 정지가 있었고,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이마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이제 주행 심사 때 걸음이 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걸음 자체가 워낙 위력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훈련 강도가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정말 짧고 굵게 강도 높게 시행을 했습니다. 습보가 무려 7바퀴입니다. 이 훈련을 소화를 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마필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안 일어날 폐출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금을 벌 때, 최근에 조시가 났을 때 이 마필은 상금을 벌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주행심사 때 걸음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폐출혈 2회지만은 이 마필은 승부를 할 것이다. 승부를 한다면은 그에 따른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이제 인기 마필이 말이 6번 라스트 펀치입니다. 라스트 펀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는 일정 부분 검증이 된 마필이죠. 종만의 추임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거의 뭐 종반의 지원 F타임이 다 12초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영상을 안 보더라도 이 걸음이라면은 여력이 남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마필이 추임마입니다. 그러니까는 과연 이번 경주가 1200m 레이스인데 앞선이 약하냐? 앞선이 버티면은 라스트 펀치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마필들이 은혜 서브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게 좀 빠르고요. 선임평 마필로 기대가 되고, 중요한 건 이 마필이죠. 소베라니아라는 마필. 정말 빠릅니다. 이번에 뭐 그냥 붙잡고 제가 볼 때는 선행인데, 직전에는 제가 이 마필을 뺐죠. 부담 중량은 절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짐을 짊어지면은 당연하게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고,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핸디캡의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일단은 동등한 조건에서 능력마건 비능력마건 간에 모두 균등하게 우승의 기회를 준다. 이게 핸디캡의 정의인데, 소베라니아가 1200m 레이스는 그야말로 발굴인데 이때 57을 짊어지다 보니까는 역시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뭐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인기순위 1위였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량을 받았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3kg의 감량이 이점이고, 최근에 김하영 기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성적도 좋고요. 그러다 이번에는 단독 선행 찬스. 거리는 1200m 레이스, 불량주로 포화주로 다습주로 주로상의 이점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1200에 54의 소베라니아라면은 절대 이 마필은 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9번 마필 인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역시 필이 아쿠아 쓰는 마필 이 마필입니다. 바로 11번 영광의 미소라는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은 지난 6월 달이었죠. 국산마 4등급 강편성의 1200을 건조한 주례에서 1분 14초대 호기록입니다. 이때 당시 소베라니아는 마필도 이겼었고요. 그러면 이제 영광의 미소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최근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50조 마방에서는 최근 대비 오수철 기수라든가 조상범 기수 대비해서는 역시 박우릉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그에 따른 기수는 좀 더 안장은 좀 더 탄탄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광의 미소는 이 마필이 앞말인데 4세 마필이죠. 지난해였습니다. 11월달, 10월달 이때 경주가 어떤 대상 경주였냐면 루나 스테이크스, 그러니까는 국산 3세 앞말이 출전할 수 있는 대상 경주였죠. 여기에 가장 큰 대회인 오크스 대회 이 마필이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순위권 이내에 들면서 성적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고 호전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최근의 경주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팩트는 박우릉 기수의 안장 교체. 저는 이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영광의 미소. 현재 결론적으로 이제 6번 라스트 펀치라는 마필이 인기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냉정하게 라스트 펀치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은 4번 은혜 서브, 9번 소베라니아, 11번 영광의 미소까지 무려 3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를 저 나름대로 일단은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이길 수 있는 마필이 3두의 마필이 있다라면은 배당 메리트가 좋고요. 환수가 되는 환수인 측면의 메리트가 충분한 경주가 바로 이제 8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8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거리죠. 거리와 경주만의 능력인데 1200m 레이스라면은 여러모로 라스트 펀치로서는 좀 불리한 여건이다. 반면에 4번 은혜 서브, 9번 소베라니아, 특히 11번 영광의 미소, 이 마필들이 여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능력상 경쟁력도 충분하고요. 유일하게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 당일 현장 주로 상태죠. 주로 상태가 정말 아주 무겁지 않다라면, 정말 최악의 경우 무겁지 않다라면은 1200m 레이스는 그냥 4번, 9번, 11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 8경주는 예고드렸던 대로 승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 현장에서 주로 파악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압축된 마번으로 환수인 측면의 메리트를 안고 승부를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고드렸던 8경주는 승부로 제가 임해 보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의 1400m 레이스 핸디캡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국산마 3등급 중에서도 편성 강도 한 B급으로 봅니다. 그만큼 편성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전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주목할 마표로 말이 내치는 두 마리입니다. 1번 트로팅 나일리, 여기에 2번 파이팅 데디, 이 뒤에 맞비리고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 강점이 있고요. 일단은 트로팅 나일리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성적을 무시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승급전의 핸디캡 경주인데 57.5. 와, 이거는 너무 높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마필의 전적표를 안 봤다라면 이거는 숨도 안 쉬고 지워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뭐 승급전이 57.5, 게다가 편성이 제가 말씀드렸죠. 3등급의 상대 마필이 약한 레이스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 57.5다? 지워버리는데 이마필이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트로팅 라인이라는 마피가 비교가 되는 게 승급전이 57.5죠. 승급전입니다. 여기에 비교가 되는 마필이 흥드림이죠. 흥드림이라는 마필. 흥드림도 지난 7월 달에 호기록으로 우승했고요. 이때 이 마필 58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호기록 우승했는데 승급전에 57을 짊어지고 소위 말해서 무너졌습니다. 단,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흥드림의 마필 같은 경우는 이때 7월 24일 날 포화주로였습니다. 상당히 가벼웠죠, 주로가. 그러니까는 1분 26초 6했다는 기록이 비록 구마신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주 호기록은 아니었다. 게다가 편성이 좀 그다지 강했던 레이스 아니었고요. 외사마 4등급 레이스. 반면에 트로팅 나일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마찬가지로 혼합 4등급 경주였는데 양호한주로였습니다. 58을 짊어졌고요. 이때 기록이 1분 26초 4입니다. 이 기록은 당일날 주로를 비교해봐도 여느 군과 비교해봐도 정말 호기록입니다. 저는 이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이마필이 경주 내용이 좋긴 했습니다만 와, 이거 58이면 편성이 약해도 이거 되겠느냐, 저는 솔직히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우였습니다. 스타트 발군이었고요. 거의 뭐 12번 게이트에 그냥 뭐 무난하게 선두권 장악을 했고 종반에는 그냥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경주 승급전이고 상대가 강긴 합니다만 이마필은 좀 조시가 틀리다. 그러니까는 좀 남다른 평가가 필요하고요. 57.5의 부담 영향을 짊어졌더라도 게이트의 이점이라든가 이마필의 능력을 해봤을 때 무조건 저는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번입니다. 트로팅 나일리 이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이번 파이팅 데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꾸준하게 호전된 모습이죠. 이마필도 이미 이전에 5월 달에 4등급 경주에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또한 12월 달에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급한 다음에 약간의 부침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마필의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양호한 주로의 1분 27초 때. 게다가 부담의 이점이 너무너무 좋고요. 중요한 거는 파이팅 데디에 딱 2번 기승했던 안토니오 기수인데 한 번은 준우승이었고 한 번은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임 기수의 기승에 게이트의 이점, 앞선이 버티는 그림이라면은 1번과 2번은 전개와 능력을 일단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부분이 파이팅 데디라는 마피 같은 경우가 이때였죠. 8월 14일 외곽에 탁트인이라는 마피가 대결을 펼쳤는데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번에 탁트인이 출전합니다. 특히 직전에 이마필이 준우승을 하면서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그럼 이마필도 세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52의 부담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탁트인 같은 경우에는 선행 전개를 펼쳤을 때 능력평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와서 추임력으로 이마필이 상대를 압도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게다가 직전 경주를 뛰고 난 다음에 요배통의 병력 내용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외곽 게이트를 밀렸고 선행 전개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마필을 좀 저평가를 합니다.
탁틴. 2번을 세게 보는 이유가 있고 11번은 저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전개에서 저는 이번 경주 이마필을 좀 저평가를 합니다. 폭스파워도 승급전인데 상당히 좋죠. 이마필도 직전에 무려 58이었습니다. 정말 한계 부담 중행이었는데 끝내 근성을 발휘해서 이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걸음 자체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외곽으로 좀 밀렸고 추임하긴 합니다만 1400m 레이스는 추입이 되는 여건이죠. 특히 이마필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폭스파워도 인정할 수 있는 마필. 특히나 이 온포인트라는 마필 같은 경우도 3등급에서 이미 검증된 전력.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좀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온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선입형 마필이고 추임력도 좋은데 이 마필의 특성상 1400은 최적정거리인 반면에 1700, 1800은 조금은 버겁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 1400의 여건에 이미 검증된 능력에 53.5의 부담이라면은 이 마필도 역시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온포인트로서는 이번 경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보병 마필은 역시 6번 신의 아들 정도가 항상 이 마필은 좀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인데 좀 아쉽긴 한데 이 마필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3등급에서 3위로 승급을 하긴 했는데 승급전 강편수에서 이 마필은 또 3등을 했습니다. 부담 중량의 짐은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보병 마필로 저로서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내체 있는 두 마리가 그냥 땡땡 굳어서 선행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안고 한다면은 외곽의 10번 온포인트, 12번 폭스파워가 종반에 날라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외곽에서 1번, 2번을 우선 순위로 저는 보고요. 내 측의 선행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림이고 2번 마필이 좀 약간의 기대보다 좀 못 미친다고 놓고 봤을 때는 대안이 있다면 10번과 12번, 6번 이렇게 이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번 축으로 해서 2번, 특히 10번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고요. 12번 폭스파워, 6번 신의 아들이 가능권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구경주입니다. 제가 이 10경주, 11경주가 오늘 이제 후반에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 구경주의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좀 집중한 다음에 적중을 해서 승부를 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800m 레이서 되고요. 이제 후반부에 마무리를 되고 이번 경주는 마무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A급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가 오늘 준비된 강력한 A급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10경주를 꼭 정말 제가 성원을 부탁드리고 정말 자신있게 돌아갑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강합니다. 현재 4등급의 마필들 중에 강자가 대거 추천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노림수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인데 현재 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홀리데이 참 57을 짊어졌고요. 여기에 7번 티즈바로 우즈 58kg 부담 중량, 여기에 11번 이터널 메모리 뭐 이런 마필들 부담이 상당히 높고요. 5번 타이탄 삭스도 56을 짊어졌죠. 좀 과대 부담률이 좀 짊어진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정 비용 방식, 레이팅 구간별로 부담이 측정이 됐고 부담 중에는 크게 변별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타이탄 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거의 보여준 거는 없는데 그냥 문세영 기수 기승 때문에 인기 마필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티즈바로우즈는 뭐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58 1번 마필도 57이면은 적지만은 않죠. 최근에 이 마필이 부담이한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6번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는 지난 4월 달에 5등급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계속 부진하죠. 그랬다가 직전에 이 마필이 확실하게 변화를 보였습니다. 좋은 관계. 자, 이거는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다는 거는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금유경마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마필 99를 터뜨렸죠. 히든 찰리.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10경주죠. 중요한 거는 좋은 관계가 직전에 뛰었던 이 편성이 이때 당시에 컴플리트 타임이 우승을 했는데 정말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런닝 넘버원, 특히 더블 엣지라는 마필 만만치 않았었고요. 여기서 이제 좋은 관계가 좀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그나마 선전했는데 어떻게 뛰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게이트였죠. 최근과는 정말 확연하게 달랐던 모습이었고요. 스타트가 좋은 관계가 늦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은 선행, 선입까지는 가능한 마필인데 직전에 일단 출발 과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6번 게이트였습니다. 11번 게이트. 다시 보겠습니다. 11번 게이트였죠. 11번 게이트. 이번이 6번이고 늦발이었습니다. 출발부터가 이 마필이 좀 여의치가 않았죠. 게다가 최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또는 내측에 또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출발 과정이 조금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꾸준하게 타임과 뒤를 추격하는 4번 버스입니다.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2비는 4번만 뒷직선주로죠. 6번, 4번 자리를 잡고 갑니다. 거의 한 3, 6, 7, 한 7, 8위 정도 따라가는 모습이죠. 용암 버스 그리고 5위로 추격하는 여기까지는 뭐 잘 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이 좀 아쉬웠다. 이 마필이 출발이 느린 마필이 아닌데 출발이 아쉬웠다는 게 포인트고 다시 한 번만 바깥쪽 바깥쪽에는 4번 보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걸음을 보셔야 됩니다. 벗어나서 계속 외곽으로 딱 뺀 다음에 안쪽에 선두 지켜냅니다. 바깥쪽 4번나 박태종 기수가 추진을 가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선에 뛰고 있는 6번, 1번, 4번 컴퓨터 타임, 런닝 넘버원, 더블 엣지는 상당히 센 마필들입니다. 4등급에서 이 마필들과 걸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꾸준하게 올라오죠. 7번 더블 엣지가 능력 마필인데 이 마필과 뒷심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탄력이 틀리죠. 4번은 거의 죽는 걸음이고 그래서 이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마필이 출발해서 이 마필이 S1F 타임이 15초 플랫인데 출발이 만약에 이때처럼 14초 2, 14초 3, 14초 플랫을 끊었다라면은 또는 5등급 고별전이었던 4월 17일 경기에서 선입 전개를 펼치는 전개를 펼쳤다라면 이때 이 마필 1을 냈습니다. 좋은 관계. 물론 이제 이번 경기의 편성이 티즈바로우즈라는 마필도 올해 3간 대회 농림수산식품장관배 코리안 더비 뛰었던 마필이고요. 상당히 강한 마필인 거 맞습니다. 여기에 일본 홀리데이 참도 경쟁력은 있겠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마필도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55의 부담 중량에 이 강편성의 이 마필이 변화를 보였다. 무조건 이번 경주 좋은 관계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직전에 출발 과정이 아쉬웠을 뿐이지 마필의 능력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6번 제가 강력하게 이 마필 설명드립니다. 6번 마필 무조건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이 경쟁력이 있냐면 티즈바로우즈라는 마필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 대상 경주라는 거는 상금이 어마무시하죠. 특히 3간 대회는 국내 최고의 대회입니다. 코리아컵 대회, 코리아 스프린트 대회 다음으로 상금이 높은 게 물론 이제 그랑프리라든가 대통령배도 있긴 합니다만 코리안 더비입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장관배 3간 대회였죠. 일반적으로 이제 각 마방에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일반 경주와 대상 경주에 준비하는 과정은 남다릅니다. 틀립니다. 강도가 상당히 높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최강의 마필들과 대결을 펼치면 그에 따른 피로감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마필들이 항상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상당히 팁입니다. 팁. 중요한 거는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연타로 특히 출전했던 마필들은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마필은 생물체입니다. 무리를 하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상 경주 2번의 준비 과정이 어마무시했고 상대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이 증폭이 됐고요. 그러면은 일반 경주 이 마필 58을 짊어지고 마필을 무리를 하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아낀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 경주 출하난 다음에 바로 다음 일반 경주는 여러분들이 꼭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도 제가 아마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58이면은 메리트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미 일반 경주를 한번 치르고 8주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질병리가 없죠. 8월달 이후에 뚜렷하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티즈바로우즈라는 마필은 58일 짊어졌지만 상대 마필들도 부담량이 상향 조정이 된 여건이라면은 이 마필은 이번 경주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번 경주를 인정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마필인데 바로 이 11번 이터널 메모리입니다. 이터널 메모리가 최근에 이 마필이 왜 부진했느냐. 이 마필은 지난 1월 달이었죠. 이미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검증된 전력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 마필이 왜 부진했느냐. 이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57.5, 58, 57.5, 58, 57 상대와의 싸움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 마필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단 최근 대비 이때 경주가 가장 좋았었고요. 걸음이 이번에는 김태희 기수 기승의 2kg의 감량 55입니다.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11번 마필. 자, 주요 마필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맞습니다. 정말 제가 영상까지 보여드렸지만 이 좋은 관계,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마필 좋은 관계를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직전에 확실한 내용이 있고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없죠. 교도상 의미 없습니다. 피부염 상관없고요. 박태종 기수의 기승, 이렇게 관록 있는 기수는 2번 실수 없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지만 직전에 아쉬움 남겼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승부고 훈련 강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주목할 마필 6번 좋은 관계. 오늘 메인 승부처 강력하게 제가 한번 노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거는 무조건 제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정말 제가 금요경마, 부산경마에서 999 A급 승부 주력 적중을 또 했었죠. 이번에도 또 배당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있게 한번 임해봅니다. 여러분들의 10경주에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의 1800m 레이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1등급 경주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고 또한 1등급에서 더 갈 수 있는 급이 없죠. 그래서 이 마필들은 거의 상대 전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A라는 마필이 55를 짊어졌을 때 B라는 마필이 56을 짊어졌다. 이 대 마필이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 단순하게 능력평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로라든가 전개라든가 마필의 상태, 기승기수 역량, 거리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그거 다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등급은 이미 능력 사이즈는 드러난 경주로 볼 수 있겠고 이 편성은 1등급 치고는 조금은 약편성입니다. 그 부분은 편성 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주목할 마필은 소울메리트입니다. 현재 SBS 스포츠배 때 저는 이때 이 마필이 2등급 경주에서 잘 뛰고 바로 1등급 경주가 아니라 대상 경주에 출전했는데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마령 경주이기 때문에 57을 짊어졌는데 거의 앞선의 능력 마필과 격차가 없었습니다. 이때 딱 느꼈죠. 이 마필은 1등급에서 되겠구나. 경쟁력이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직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능력을 검증을 했고요. 부담량이 2kg 늘긴 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상대 마필들의 부담량 놓고 본다면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소울메리트는 어찌됐든 간에 주목할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11번 위너골드라는 마필. 제가 이 직전에 이 마필을 놓고 때렸습니다. 정말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위너골드라는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이 최근에 못 뛰었던 이유가 역시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최근에 57, 58을 짊어지면서 정문 사이 우리 상대가 안 되죠. 이 마필이 덕원프한테도 질 말이 아닙니다. 직전에 전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뒤에 있었고요. 보겠습니다. 위너골드. 제가 이 직전에 너무너무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8번 게이트죠. 5설 기수. 물론 이제 약간의 출발과 동시에 외곽에 사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제어를 했는데 뜬금 발들의 1800m 경주 몸싸움 안 하려고, 충돌 안 하려고 제어를 했습니다. 안쪽에 5번 여기서 이제 정문 꼴찌로 사이와 따라갑니다. 4번 흥복드림 두 마리가 좋은 8번 출발. 게이트죠. 바깥쪽에는 10번 덕닥스가 안쪽 자가 8위. 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꼴찌로 따라갑니다. 그냥. 가운데과 바깥쪽 된 선두 5번 정문 이게 여기서 이제 이마필이 웬만큼 승부가 걸렸으면은 54의 부담 중량의 신인 기수라고 해도 좀 순위가 좀 최소한 여기 7번 자리 못해도 11번 자리면 이거는 100% 승부됐습니다. 그런데 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내측에서 그냥 따라옵니다. 12번 누낙 타이거가 4위로 6번 약간의 걸음만 좀 재보는 듯한 7번 릴 페트론이 바깥 5번 정문 사이 박선의 4번 흥포너를 손에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그냥 5번 꼴찌였습니다. 여기서 정문 이제 사이와 종반에 바깥 이마필 10번 승부를 하는데 4번 흥포너를 여기서도 안쪽을 진로가 내측으로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3번과 2번 자리면 이거는 종반의 승부가 되는데 뚫리는 6번 슈퍼삭스 12번 내측이 있다 보니까는 바깥쪽에는 7번 진로 확보가 어려웠죠. 그래서 외곽으로 빼고 사이를 넘어설 때 10번 더건포와 외곽에 7번 릴 페트론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7번 이제 릴 수시고 페트론 들어오는데 바깥쪽에서 10번 더건포와 와, 이 걸음은 정말 매력적이죠. 빅투아르 기수 3연승 결국에는 도전에 나서 있고 안쪽에 앞선에 10번 있는 마필을 잡지를 더건포 못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만만치 않습니다. 3등은 7번 하겠습니다만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7번 10번 3위권 너무너무 아쉬웠던 경기였고요. 초반에 정말 자리 선점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격차만 좀 좁혔으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 점이 너무너무 아쉬웠던 마필. 비록 직전 경주 대비해서 이번 경주 2kg가 늘긴 했습니다만 안장이 일단은 좀 더 탄탄해졌고요.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소울 메리트라는 마필의 여건이 너무 좋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소울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리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거의 중단거리만 뛰었죠. 1200, 1400, 1400, 1400, 대상 경주도 1200, 직전에도 1400을 골라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소울 메리트로서는 1800을 뛰기 때문에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마필은 1400 이상의 경주에 뛴 적이 없습니다. 딱 이번이 1800 처음이죠. 이런 여건이라면 유일하게 이제 인기순위 1위 마필 소울 메리트가 이런 여건에 54의 부담력이라면은 이거는 위너골드가 56이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수는 김태희 기수 기승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경주도 직전에 또 아쉬움도 있었고 못 먹어도 고다 될 때까지 노린다 이런 게 아니라 또다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주목할 마필 11번 위너골드를 여러분들 꼭 체킹을 하시고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마필을 좀 강하게 제가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경주까지 모든 예상을 마치겠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제가 여러분들 이 금일경마에서 이 히든 찰리라는 마필 이 마필을 제가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무조건 승부다. 이때 인기순위 거의 꼴찌 마필입니다. 제가 승부 적중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자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좋은 관계라든가 이번에 위너골드라든가 다 내용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또는 가슴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서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1호 경마가 마무리될 것으로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방송 모두 마치고요.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A급, 10경주 A급, 11경주까지 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하게 했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마 확실한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